그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는데 대체 무슨 자원이 있다는 거지? 그 질문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순간 한 한국인 박사 과정생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펼쳐낸 이야기 앞에서 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았으며 결국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겪은 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경험을 여러분께 제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자원의 미래와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각국의 젊은 석학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자원과 국력, 그리고 미래 발전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하던 행사였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미국 대표는 셰일가스 혁명과 에너지 독립을,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과 유럽에 대한 에너지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지배력을 언급하며 자원은 힘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반복했지요. 독일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자원을 넘어선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천연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광물도 많지 않고 석유도 나지 않으며 에너지 자립률도 낮은 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지금의 경제대국 그리고 기술 강국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후 발표 순서가 되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힐 듯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고 몇몇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황당함이 엿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는 쓴웃음과 함께 조롱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고 미국 대표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단순한 자극적인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연구하고 실제 데이터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부족하며 광물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 한국은 세계와 연결되었고 자원이 없는 대신 전략과 기술, 사람이라는 자산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롱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관심과 집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역의 중심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물류를 구축했고 조선 산업을 키웠고 방위 산업의 한 축도 바다를 통해 성장시켰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한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자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몇몇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양 물류나 조선 산업에 관심 있는 대표단은 제 말에 더욱 집중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바다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부산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물류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 수많은 국가의 화물이 부산을 경유하여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바닷길의 활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항만 운영 기술과 인프라의 산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발표를 들으며 노트북을 두드리던 미국 대표의 손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제 발표 자료를 바라보았고 이내 메모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 함정 건조 기술과 함대 시스템까지 갖추면서 해양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결과입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들리던 중국 대표단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이 제 발표 자료와 설명에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바다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략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운 좋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자원이 없기에 전략을 만들어야 했고, 전략이 곧 자산이 된 나라라는 사실을요. 회의장에서의 발표 이후 뜻밖에도 많은 대표단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인가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그렇게까지 세계적이었나요? 자원이 없는데도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질문이 많은 것만으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호기심 그리고 존중. 단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한국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배경에 진심으로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자연스레 저 자신이 이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도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왜 저에게 한국의 바다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였는지, 왜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항상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교과서엔 늘 그런 말이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 학부 시절 해양정책론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자원처럼 다뤄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바다를 전략 자산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국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무역 항구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물류의 허브이며 세계 주요 물류 네트워크가 부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023년 기준 부산항은 연간 약 2,2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물류량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상품이 그리고 기술이 정보가 부산을 경유하며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아요. 한국의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을 건조합니다. 단순히 많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밀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기술은 단지 상업적 이익을 넘어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키는 함정, 잠수함, 고속정 등의 개발과 건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와 해군 함정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해양 방산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기술이 뛰어나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압박과 자원 부족이라는 이중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해양 전략이고 바다를 둘러싼 산업 발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의 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경 씨,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집념과 창의성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해졌군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없음을 기회로 바꾼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를 단순한 교역로가 아닌 살아 숨쉬는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땅 속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 그리고 그 지혜를 현실로 만든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 둘째 날 본격적인 Q&A 세션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제 발표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던 터라 몇몇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성공이 과연 전략의 결과인가 아니면 주변국의 도움 덕분인가라는 논쟁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저는 미국 교수님과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 토론은 조금 거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곧이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은 그 말의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Q&A 세션 초반부는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독일 대표가 한국의 해양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 물었고, 일본 대표는 항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곧 중국 대표단의 한 젊은 학자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급변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윤경 씨, 당신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정말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무역 경로에 우연히 위치한 지정학적 운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바다를 자원이라 말했지만 결국 그것도 국제 정세의 혜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저를 향한 의문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전략과 성취를 운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동시에 저의 연구와 경험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정학적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결과를 냈어야 했겠지요. 한국은 단지 끼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를 뚫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나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부산항이 발전한 것도 순전히 전략 때문입니까? 중국 항만이 없었다면 그런 수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준비해두었던 발표 자료 중 부산항 전환 전략 보고서를 꺼내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부터 진행된 항만 리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글로벌 선사와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해양물류공사 설립까지 모든 단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부산항은 단순히 트래픽을 많이 받는 항만이 아닙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연결성, 신뢰도 면에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헌적항입니다. 중국의 항만이 아무리 성장해도 부산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장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조선 산업의 탄생 배경, 1970년대부터 이어진 정부의 전략적 투자,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동자들의 노력과 숙련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방위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해상 방어를 위해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독자적인 함정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는 고속함부터 잠수함까지 직접 설계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의지이며 전략이며 결과입니다. 그 말을 끝내자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젊은 학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고, 일부 참석자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요 커러지 언드 클래러티 워 임프레시브 코리어 해즈 모덴 리소시즈 잇 해즈 비전. 그 쪽지를 받아들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한국의 연구자, 기술자, 전략가들이 이러한 오해와 폄하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라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보스턴의 하늘이었지만 그 순간 문득 동해의 푸르고 거친 파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에서의 국제학술회의가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겪었던 조롱과 논쟁,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할 수 있었던 한국의 이야기.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의 긴 항해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조차 한국의 성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며 수많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실제 산업 현장을 찾으며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 한 가지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바다였어요.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랐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배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배들이, 그 바다가 한국을 이렇게 멀리 끌어올릴 힘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포항제철이 처음 세워졌을 때도 다들 말했습니다. 철광석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철강이냐. 하지만 바닷길을 통해 원료를 들여오고 기술을 키우고 수출망을 넓혀가며 한국은 철강 강국이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과 의지 그리고 연결의 힘으로 세계 속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부산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연구 중 만난 부산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바다를 그냥 통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기회였고 가능성이었고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선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단순한 물류나 무역의 개념을 넘어 바다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 방식이자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해양방산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함정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조선산업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K물류, K조선, K해군까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K의 힘이 바다 위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 여러 참가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의 해양 전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주셨고 몇몇 분들은 실제로 한국 항만과 조선소를 방문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교수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세계를 향해 바다로 나아갔고 이제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자원이 부족하며 언제나 도전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힘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또 하나의 다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해양 전략과 외교적 입지, 방위 산업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세계에 소개하며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가진 진짜 저력을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보다도 값진 바다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바다를 품고 생존이 아닌 도약을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또는 낯선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더 당당하게 알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에 제보해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이 가진 가장 값진 자원은 바다일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저력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